오늘은 엘보인데요. 엘보 하니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만 있는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이런 엘보도 있어요. 리틀 리그 엘보. 저번 시간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일단 잠깐 복습 좀 할게요. 복습. 정의는요, 투구시 내측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외반력이에요. 공 던질 때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던질 때는 여기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힘을 받쳐주면서 이렇게 던져야 돼요. 이 받쳐주니까 골단과 성장판의 변형 또는 뼈 조각이 생기는 병을 우리가 리틀 리그 엘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측에는 압박력이고 내측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견인력, 그리고 뒤쪽에도 역시 견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견인, 압박입니다. 견인, 압박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습 끝났어요. 자, 이제 진단해야죠.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일단 이야기만 들어도 알아요. 어린 나이에 아프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겠죠. 제일. 그래서 내측에는 상골, 내측 상가가 여기가 좀 부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내측 상가가 골단에 피질골이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분리가 돼요. 원래는 이렇게 거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딱 떨어졌잖아요. 미리 그려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견인골단이 분리. 그리고 뼈 조각이 형성해요. 뼈 조각. 조그만 것들이 막 생겨요. 뼈 조각도 생기고 분리가 된다. 그냥 부은 거는 엑스레이 상에서 잘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일 확실한 거는 분리, 뼈 조각. 이거 보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죠.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측은 견인, 외측은 압박입니다. 압박이 생겨서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여기에 연골선상이 생기죠. 그래서 박리성 골연골염이 생겨요. 그래서 박리성 골연골염, 연골선상은 외측에 생기는 거죠. 또 뒤쪽도 생깁니다. 뒤쪽은 뭐라고요? 뒤쪽은 견인. 견인이 되니까 여기도 뭔가 분리가 돼요. 주돌 돌기가 분리됩니다. 여기도 분리. 이런 엑스레이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견인되면 분리, 압박이 되면 연골선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엑스레이 말고 CT도 찍어봐요. CT 찍어보게 되면 뼈 조각 잘 보여요. 뼈 조각이 이게 엑스레이 상에서 헷갈려요. 아, 이게 뼈 조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은 CT 찍어보면 잘 보입니다. 이게 분리된 것도 잘 보여요. 애매한 것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MRI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연골선상이 잘 보여요. 이런데 타박 같은 게 막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그리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이런 게 다 보여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MRI까지 찍어보게 되면 리틀 리그 엘보의 영상 진단은 끝났다. 그 다음에 이학적 검사 해봐야 되겠죠. 외반 스트레스 검사예요. 외반이라는 거는 팔꿈치를 밖으로 꺾어주는 거예요. 30도에서 외반 해줍니다. 안쪽에 통증이 생기고 불안정성이 있더라 그러면은 양성입니다. 외반 스트레스 검사. 근데 요거 해가지고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형된 외반 스트레스 검사. 검사자가 여기를 딱 잡고 꺾어주고 또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무빙 발부스라 무빙. 검사자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딱 이렇게 외반을 주는데 힘을 줍니다. 스스로 이렇게 펴요. 검사자가 힘을 딱 받쳐주는 거 외반을 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30도에서 10도, 70도 사이에서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면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앞통도 느끼고셔야 돼요. 안쪽, 바깥쪽, 이쪽까지. 기본 검사는 앞쪽. 그 다음에 또 검사, 심장 검사가 있어요. 후, 내방, 충돌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가 요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안 좋다고 했죠. 뒤에도 안 좋기 때문에 뒤쪽도 검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후, 내방, 충돌 증후군이 같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땐 이렇게 완전히 펴면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딱 여기가 통증을 나타나요. 이런 그냥 가만히 있는 검사가 아니라 일부러 쳐야 돼요. 뒤를 통증이 생기면 역시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학적 검사는 4가지입니다. 앞통, 외반 검사, 움직이면서 하는 외반 검사, 그리고 심장 검사까지 해서 이학적 검사를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존적 치료합니다. 그래서 투수니까 한기혈관 투구 쉬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기 착용 도움이 되고, 묻는 약물 치료 해보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근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재활을 하는 거죠. 재활을 해서 유연성을 키워주고요. 여기를 근육을 강화시켜주게 되면 각도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각도를 뽑아주는 재활을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3개월 뒤에 복귀가 쉬워져요.
만일에 견인 골단이 많이 분리가 돼 있더라, 분절화돼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요 이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걸려. 완전 떨어지면 수술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떨어져 있으면 요거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통증이 감소하거나 또 그리고 또 외반 스트레스 검사 해보는 거예요.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복귀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쉬었죠? 또 1년 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지고 좋아지면은 섀도우 피칭, 바로 공 던지는 게 아니라 수분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ITP라고 해요. ITP.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던지기 프로그램.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가고 속도를 좀 증가시키는 ITP까지 하는 게 됩니다. 이게 또 다 재활을 일부러 하면 돼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동적 치료가 실패했을 때 6개월, 9개월 했는데 이게 안 붙어요. 5mm 이상 벌어지면요. 내측 상과 골단 분리 간격이 5mm 이상 되면은 처음부터 바로 수술합니다. 참 고동적 치료 실패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봤는데 5mm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바로 수술을 합니다. 외반 불안증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훅 빠지고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골편이 관절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골편이 안에 들어가면 계속 걸리고 더 나빠져요. 그러면 수술해야 되죠. 여기가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여기가 떨어져가지고 또 들어가게 되면 역시 수술해야 돼요. 방기성 골연골염이 심해지면 연골 수술을 하기도 하고 뼈 조각 제거하기도 하고 이 붙여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척골신경이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척골신경이 손상이 오게 되면 신경 손상되면 이게 마비가 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예방. 리틀리그 엘보의 뭐냐? 대부분 미성숙된 신체의 과사용입니다. 그래서 예방은요, 그냥 연령대에 맞는 투구수를 제한해야 돼요. 꼭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 던져요. 그러면 안 돼요. 학교에서 50개 던졌는데 집에 가서 70개 던지고 1회에 던지고 아빠랑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또 투구 자세 교육. 투구 자세가 나쁘면은 이게 결국 팔꿈치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돼서 결국은 더 나빠지거든요. 올바른 자세를 던지게끔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따라서 잘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냥 던지면 안 되고 보강을 해야 돼요. 지속적인 보강 운동을 하자.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돼요. 막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고 막 근육 떨어져 있고 배탈 났는데 공 던지면 이거 팔꿈치에만 힘을 주고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엘보가 와요.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보강 운동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투구수 많이 던지지 말자. 그렇게 하면은 예방이 됩니다. 리틀리그 엘보 엑스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엑스레이 보시면 골단 분리가 심해요. 골편도 생겼고요. 오른쪽은 깨끗하죠. MRI 찍어보게 되면요, 내측 인대 파일도 손상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형제가 이렇게 새어나오죠. 인대 파일이 심하면 이렇게 다 위쪽으로 다 새어나옵니다. 자, 이런 왼쪽 사진 보니까 꽤 분리가 심해요. 이런 경우 5mm 이상이죠.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기에 진단이 잘 된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기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개월만 쉬면 빨리 좋아질 거예요. 그냥 쉬면 안 돼요. 재활하면서 쉬어주면 빨리 좋아집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애매하죠. 왠지 분리돼 보이죠? 괜찮다고 하고 운동 똑같이 하게 되면은 공 빡빡 던지면 이렇게 돼요. 심해졌어요. 엄청 분리가 심하죠. 여기는 뼈 조각도 많이 생겼어요. 보이는 것만 하더라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뼈 조각 제거해야 되고요. 붙여줘야 되고 이게 복잡하죠. 초반에 이런 경우는 MRI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MRI 찍어보게 되면 볼스 부종도 보이고요. 다행히 연골 손상은 안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벌써 벌어져 보이죠. 그래서 염증도 생겨 있고 볼스 부종 생겨져 있습니다. 예측인데도 좀 안 좋죠 벌써. 자, 이런 경우 애매모호하죠. 엑스레이 보세요. 이게 거의 정상처럼 보이거든요. 일반 정형외과에서 보고 이거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니까 위가 약간 이렇게 벌어져 보이죠. 이걸 MRI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요. 골수 부종 보이고 염증이 생겨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리틀리그 엘보 초기입니다. 초기. 이런 경우는 3개월만 쉬면 확 좋아져요. 정상이라고 해서 계속 운동하게 되면 벌어지고요. 초반에 잘 쉬어주게 되면은 확 좋아진다. 뭐가 중요해요? 조기 진단이 최고 중요하다. 자, 외반 스트레스 30도 구부린 상태에서 바깥으로 탁탁 쳐줍니다. 이렇게 딱 팔꿈치를 잡고요. 이 지렛대가 중요해요. 내측을 잘 잡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는 손목을 잡고 바크를 해주는 발구스 스트레스 검사예요. 밖으로 탁탁탁 쳐주게 되면 증이 느껴지거나 불안감이 있으면 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검사는 정적인 검사예요.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변형된 외반 스트레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해보니까 이게 더 진단율이 높더라고요.
주로 3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양성이 떠요. 이런 경우 이분은 상당히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 좀 펴요. 인상 좀 펴고 편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검사자가 이렇게 무빙으로 이렇게 발구스를 해도 되겠지만 이 사람 힘을 줍니다. 힘주고 하면서 이렇게 펴주는 거죠. 이때 또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안감이 느껴지는 양성입니다. 다 해보면 도움이 돼요. 그냥 정적으로 30도 발구스 해보고 무빙 발구스 두 가지 다 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예방입니다. 연령별 권장 최고 투구수 9에서 10세는 직구만 던집니다. 한 게임당 50개만 던지고 한 주에 75개, 한 시즌당 1000개, 한 해 투구수 2000개. 자, 11에서 12 세인지역까지 던지고요. 한 게임당 75개, 한 주당 100개, 한 시즌 1000개, 한 해 투구 2000개. 그래서 1000개들은 3000개, 3세구든 커버까지 던지고요. 75개 똑같습니다. 한 주당 투구수는 좀 늘어나죠. 125, 한 시즌 1000개, 한 해 투구수 3000개. 그 이후에 넘어가면은 이제 한 게임당 투구수만 있거든요. 슬라이드, 포크, 스플리트, 너클까지 던지고 90개까지. 17에서 18세 되면서 그룹볼까지 던지 105. 거의 성인이죠. 성인 105개까지 던지니까. 이런 걸 잘 지켜줘야 돼요. 이 나이까지가 리틀리그 엘보가 많이 오니까 이때 너무 이런 거 던지면 안 되고 직구 위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많이 던지지 말고 75개까지만 던지고 딱 지켜가지고 집중해서 훈련 잘하고 예방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가 잘 지키면은 예방할 수 있고 훌륭한 야구선수 되는 거예요.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셨죠? 정의도 알아봤고 원인, 진단, 치료, 예방까지 쭉 다 통틀어서 한 번에 똘똘 말아서 이 영상에 다 담아봤습니다. 야구선수 아이들이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받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방치하면 수술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예방하고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